마른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평생을 이어주기도 하죠. 세련된 대화와 따뜻한 한마디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오늘은 관계를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는 말들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세련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10가지 대화법. 사람을 만났을 때 말투와 대화 방식만으로도 이 사람 뭔가 다르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을 화려하게 하지는 않지만 대화가 끝나고 나면 여운이 남고 다시 만나고 싶은 느낌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련된 대화를 아는 사람이죠. 오늘은 자연스럽게 품격이 느껴지는 세련된 사람들의 대화법 10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있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 한 박자 쉬기. 세련된 사람은 말의 속도보다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받거나 누군가 의견을 구했을 때 곧장 말하지 않고 잠깐 생각하는 그의 한 박자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짧은 침묵은 내가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급하게 말하기보다 정돈된 마음으로 천천히 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를 줍니다. 둘째, 감탄 대신 공감 표현을 쓰기.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좋았던 이야기를 하거나 힘들었던 경험을 들려줄 때가 있죠. 그럴 때 헉, 진짜요? 같은 감탄보다 그때 많이 힘드셨겠네요.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처럼 공감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깊은 인상을 줍니다. 세련된 대화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확신 없는 말은 부드럽게 마무리하기. 다른 의견이 생겼을 때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제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럼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부드러운 말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은 갈등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은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세련된 사람은 다른 의견을 표현할 때도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넷째, 불필요한 자기 자랑은 삼가하기. 자신이 이룬 것을 말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세련된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행동과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을 이야기할 때도 겸손한 표현으로 전달하고 상대의 말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섯째, 부드러운 눈맞춤과 고개 끄덕임. 세련된 대화는 말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현에서도 드러납니다. 상대와 대화할 때 눈을 부드럽게 마주치고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이는 것. 이런 사소한 표현이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과도한 제스처보다는 절제된 리액션, 안정적인 눈빛이 상대를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죠. 여섯째, 말투에 감정을 담되 절제하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련된 사람은 그 감정을 담담하고 절제된 말투로 전달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흥분하지 않고 그 일 덕분에 정말 기뻤어요 라고 말하고 슬플 때도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기보다 그때는 꽤 마음이 무거웠어요 처럼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죠. 이런 절제는 말의 무게를 높여줍니다. 7번째, 유머는 가볍게, 공감은 깊게. 세련된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웃기려는 유머가 아니라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센스입니다. 또한 상대가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가볍게 넘기지 않고 그런 상황이면 저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럼 진심으로 공감해줍니다. 이런 균형 잡힌 대화 태도가 상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8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불러주기.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들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화 속에서 상대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넣어 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훨씬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어땠어요? 대신 지은 씨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세련됨은 결국 상대방을 특별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9번째, 감사를 자주 진심으로 전하기. 감사하다는 말은 누구나 하지만
그 진심이 느껴지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련된 사람은 작은 도움에도 고맙다고 표현하고 그 감사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깊이 느끼게 만드는 말투를 씁니다. 정말 덕분이에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10번째, 끝맺음이 깔끔한 대화. 좋은 대화는 마지막 인사로 완성됩니다. 대화가 끝날 때 그럼 이만 갈게요 보다는 오늘 이야기 나눠서 참 좋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 한마디가 전체 대화를 기분 좋게 마무리 짓죠. 세련된 사람은 어떤 관계든 마지막까지 예의 있게 행동합니다. 그 작은 마무리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되죠. 세련된 대화는 말재주보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배려 있는 말, 절제된 감정, 공감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그 사람의 말에는 고유한 품격이 생깁니다. 오늘 소개한 10가지 대화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 그 깊은 울림이 누군가의 마음을 빛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요령 있게 말을 끊는 5가지 기술. 누군가의 말을 끊는 건 언제나 조심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나 상황의 제약 때문에 말을 멈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어떻게 끊느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기술. 요령 있게 세련되게 말을 끊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째, 먼저 사과의 말을 건네세요. 말을 끊기 전에 먼저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세요.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만 너무 좋은 말씀인데 잠깐만요. 이렇게 말의 첫머리에 사과와 존중이 들어가면 상대는 자신의 말이 무시당한 게 아니라 상황 때문이라는 걸 쉽게 받아들입니다. 예의는 작지만 그 힘은 큽니다. 둘째, 손이나 제스처를 활용하세요. 굳이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적절한 손짓이나 몸짓은 의사표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살짝 손을 들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맞추고 입을 조금 벌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라는 신호를 주는 것. 이런 비언어적 표현은 말보다 훨씬 덜 공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말보다 먼저 몸의 언어로 양해를 구하세요. 셋째, 중요한 이유를 말하세요. 말을 끊을 때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해서요. 이처럼 왜 지금 말을 멈춰야 하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하면 상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특히 회의나 중요한 대화 중엔 감정보다 이유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넷째, 긍정적으로 시작하세요. 말을 끊는다고 해서 상대의 말을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이처럼 상대의 말 중 일부를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 내 이야기를 이어가면 분위기는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긍정은 어떤 대화의 전환에도 가장 좋은 다리가 됩니다. 다섯째, 타이밍을 잘 맞추세요. 말을 끊는데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문장을 마무리할 무렵, 숨을 고르는 짧은 순간, 혹은 약간의 여백이 느껴질 때 그 틈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세요. 급하게 끼어들지 않고 상대의 흐름을 잠시 멈춰주는 타이밍이 있다면 그건 결코 무례가 아닙니다. 대화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읽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말을 끊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조율하는 거죠.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나의 시간, 생각, 방향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고 관계를 잘 이끌어갑니다. 말을 끊는 기술도 결국은 따뜻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공감 못하는 사람들의 5가지 거슬리는 말버릇. 가끔은 말 한마디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기도 차갑게 멀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감 없는 말버릇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죠. 오늘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5가지 거슬리는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볼 수 있기를 바래요. 첫째, 그건 별거 아니잖아. 당신에겐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사람에겐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공감은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이 말은 상대의 아픔을 무시하는 태도만 남깁니다.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 대신 조용히 많이 힘들었겠다. 한마디면 충분해요. 둘째, 나는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은 공감이라기보다는 결과론적인 지적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슬픔을 털어놓았는데 되돌아오는 건 뾰족한 예언자처럼 말하는 말투. 그 순간 상대는 위로받지 못하고 내가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느끼게 됩니다. 진심 어린 공감은 예측보다 경청에서 나옵니다. 셋째, 그래도 너보단 나아. 이 말의 의도는 힘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전달되는 건 비교와 무시입니다. 사람마다 고통의 무게는 다릅니다. 누가 더 힘든지 재는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공감은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넷째,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감은 내가 너였다면이 아니라 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에서 출발해야 하죠. 이 말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기보다 교정하려 드는 말투로 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언보다 그럴 수 있지라는 따뜻한 수용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다섯째, 그 얘기 예전에 몇 번이나 들었잖아. 사람은 말을 반복하면서 감정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건 아직 그 마음이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말은 지겹다, 그만하라는 메시지로 들리기 쉽고 상대의 마음을 단번에 닫게 만듭니다. 진짜 공감은 같은 말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공감은 말재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다정한 듯해도 그 속에 이해가 없으면 마음에 닿지 않죠. 혹시라도 오늘의 내용에서 내 말투가 겹쳐졌다면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조심하고 더 따뜻하게 말하면 됩니다. 공감은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언어니까요. 분명하게 말하고 센스 있게 거절하는 5가지 노하우. 때로는 우리가 거절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거절이 항상 어려운 건 아니죠. 분명하게 말하고 센스 있게 거절하는 법을 익힌다면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절하는 5가지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거절할 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길고 복잡한 이유를 말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혼란스러울 수 있죠. 지금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또는 그날은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서. 간단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이해를 쉽게 하고 그 후에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둘째, 감정을 담아 부드럽게 표현하기. 거절을 할 때 감정을 담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정말 가고 싶지만 이번엔 못 가게 되어 미안해. 이렇게 감정을 담아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고 거절의 강도가 덜해집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기. 때로는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못 가지만 다음에는 함께 가자. 또는 지금은 시간이 안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 상대방에게도 희망을 주고 거절이 불쾌한 느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기.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면 거절이 덜 거칠게 들립니다. 이번에는 좀 어려워요. 또는 그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부드러운 표현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거절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다섯째, 확고하게 말하기. 마지막으로 거절을 할 때는 확고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거절하면서 자신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루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혼란스러워하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확고하게 이건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이를 존중하게 되고
상황도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거절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센스 있게 거절하는 법을 알면 우리는 상황을 더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 감정을 담아 부드럽게 표현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확고하게 말하는 것. 이 5가지 방법을 통해 거절을 더욱 효과적이고 우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 기품 있게 눌러주는 5가지 말. 때로는 참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선 넘는 말투, 무례한 태도, 염치 없는 요구까지. 괜히 맞서기도 싫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나만 바보 되는 기분이 들죠. 하지만 진짜 멋진 사람은 화를 내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싸가지 없는 사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우아하게 선을 긋는 기품 있는 말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상대가 비꼬거나 몰아붙일 때 기분 나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동의하지는 않지만 굳이 언쟁을 만들지 않겠다는 태도. 이 말에는 여유와 선을 지키는 자존감이 담겨 있습니다. 감정을 흘리지 않으면서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품격 있는 표현입니다. 둘째, 제 방식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네요. 비난이나 지적을 받을 때 굳이 맞서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아한 대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 방식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네요. 이 말은 책임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당신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는 태도, 기품 있는 사람의 언어는 오히려 상대를 민망하게 만듭니다. 셋째, 말씀이 참 솔직하시네요. 무례하거나 돌직구로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이겁니다. 말씀이 참 솔직하시네요.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는 순간 당황하죠. 자신의 말이 무례했음을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빈정대지 않고 감정을 싣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던지는 이 말은 정중하지만 정확하게 선을 긋는 말입니다. 넷째, 이 대화는 여기까지가 좋겠네요. 감정이 격해지거나 상대가 계속 선을 넘을 때 더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대화는 여기까지가 좋겠네요.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지적인 통제력의 표현입니다. 조용히 단호하게 마무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무례함도 더 이상 다가올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의도는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대가 말로 조종하려 들 때 그건 네가 오해한 거야 라며 책임을 전가할 때 이 한마디가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의도는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건 단호한 경계입니다.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이 말은 내 감정과 해석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자기주도적인 태도에서 나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상대에게 분명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아하다는 건 조용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고 말 한마디로 흐름을 멈추고 분위기를 다시 나의 결로 가져오는 힘. 그게 진짜 기품입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 휘둘리는 대신 우아하게 선을 긋고 품격 있게 단호해질 수 있는 이 5가지 말, 마음속에 간직해 두세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면 인생 망치는 말 5가지. 말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반대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만들 수도 있죠. 오늘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5가지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무심코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 자주 하시나요? 자기 합리화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반복하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원래 내성적이라 사람들과 잘 못 어울려 라고 말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조금씩 사람들과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변화의 기회가 생깁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 자기 자신을 한정짓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둘째, 나한테 이득이 뭐야?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하는 순간 진짜 소중한 인연은 떠나가게 마련이죠. 사람은 누구나 상호 이익을 원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단순한 계산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보다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큰 가치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고 응원할 때 그 사람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줄 겁니다.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와 나눔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셋째, 다 내 탓이야. 책임을 회피하면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나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의 방향은 결국 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상사가 나를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성장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내 탓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넷째, 난 운이 없어. 운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불운을 탓하지만 사실 인생에서 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난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나는 정말 운이 나빠. 왜 이런 일만 생기는 거야? 라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노력합니다. 결국 누가 더 성공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말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러니 난 운이 없어. 대신 난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섯째, 그거 못해.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하면 기회조차 오지 않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 가능성을 차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잘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시절 농구팀에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노력했고 결국 농구 역사에 남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는 농구에 소질이 없어 라고 말하고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말은 곧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인생이 따라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좋은 말을 선택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당신이 전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 중 하나라도 기억해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